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이버도 좋아요,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이제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바닥권에 와가지고 작은 반도체 외엔 또 다른 섹터는요? 다른 섹터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만 6천 원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면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4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엄청 많이. 여기 3만 7천 원까지 엄청 많이. 지금은 이제 완전 여기에서 61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근데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프상으로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나쁠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지만은 턴할 때 이렇게 최악이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어떤 섹터가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쪽은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는 죽으라고 했던 이것도 10만 원 넘어서 사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선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어떤 섹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도 괜찮은 쪽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는 칩 관련 주식이 좋긴 좋은데 그것도 이제 너무 올라간 거는 부담스럽고 안 올라간 쪽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쪽에서도 잘 고르면 또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카오는 전 고점을 언젠간 해보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되게 높네요. 네이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도 좋아요, 지금. 일봉 보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이것도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그 AI 쪽에 출시된 제품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급등을 하지 않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쪽에 이제 여기에서 이쪽 특히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23만 5천 원 요거를 뛰어넘나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번 심한 조정이 올라온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2,800 이상 간다 그러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게 추가 상승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다못해 이 그래프도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매칭을 잘 시키는 연습을. 이것만 좋다고 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신 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미드 엔터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바이오도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주식들은 좋죠. 좋은 주식들은 좋고 이게 과거처럼 바이오 섹터 해가지고서 무더기로 바이오자 붙은 것들이 다 가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투자 자금 자체가 축소가 된 시장이잖아요. 그럴 때는 개별주 성격으로 가요. 개별주 성격으로 간다라는 거는 좋은 호재가 있는 주식만 올라간다는. 이번에 셀트리온처럼 합병을 해가지고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떨어진 것도 보면 어제는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잘 버텼어요. 오늘 추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이 떨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장에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은 쌀 때 사라 그런 얘기죠. 그러고서 이제 올해 괜찮은 것들은 지수 조정 시에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신성 델타테크인가 초전도체 관련 그게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관련주 주식들이 급등했다가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 이런 게 또 이제 선거 관련주, 기타 등등 실적이 좋은 기업주 이런 거가 틈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지난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을 했다가 한참 조정받았다가 오늘은 무슨 이슈 가지고서 상한가를 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상한가 가다 보니까는 이쪽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에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지수가 조정을 보일 때 이럴 때는 항상 이런 주식 지금
저출산이 문제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 해가지고 어제 아가방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게 이제 틈새로 그런 또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올해를 틈틈이 개별주들이 이제 득세하는 그러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첫 번째 유망 섹터로 회장님도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올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새 유망 반도체 꼽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은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하도 고생을 했으니까는 그거를 지금 그 8만전자 이런 게 2년이 넘거든요. 2년 전에 12월 26일 날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종가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8200원이었어요. 8200원. 그러고서 2년 만에 이제 근사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지겹겠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팔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주봉 볼까요? 주봉? 여기잖아요. 이날. 24일 날 크리스마스 전 25일 날 쉬고 26일 날 있죠. 이때 이제 8200원이었었거든요, 종가가. 배당나게 된 게 이제 8100원에서 시작이 돼서 쭉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 거의 근사하게 오니까는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고생 많이 했던 분들이 이건 팔아버려야지. 지긋지긋하다고. 잘 판 걸까요? 지금 파는 거는? 그거를 투자를 잘하면 잘 판 걸 수도 있고, 판돈 가지고, 그거는 뭐. 외국인과 기관은 왜 이렇게 계속 사고 있을까요? 올해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는 거고,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부 이제 판 것도 있을 수 있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저점에 다시 사자 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외국인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늘 왕창 팔았다가 내일 또 왕창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네이버 인기 검색 종목도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면 아까 말씀하신 아가방 컴퍼니 이제 어제 상한가 친 거죠. 어제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뭐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면 원래 이때 샀어야지. 이때 샀으면 이제 어제 뭐 상한가 가고 오늘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요거 볼 줄 아시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요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가지고 일부는 시가에 그냥 팔아버리고 생각보다 시가가 조금 세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것처럼 이격이 큰 종목은 조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에 사면 불편하거든요.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제는 오늘보다 더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지면 살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 올라서 단기간에. 이럴 때는 절대로 사지 말고 이게 완전히 샘플 같은 거예요. 이렇게 5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돼요. 언제 사냐면 이게 뒤집어질 때 5일선이 11선을 타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서 사도 되는 거고. 여기서도 못 샀으면 이게 보면 11선을 훼손을 안 하잖아요. 그럼 추가 상승이 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프 너무 많이 올라갔지. 이게 3만 원에서 그래 12만 원이니까 이게 크다는 게 4배 올라간 거예요. 4배. 그러니까는 지금은 21선까지 떨어지더라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제 입장에서 우리가 왜 여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갔다. 막 나중에 보호예수가 뭐 풀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 밑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이 가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모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공모가 제가 10억 넘게 집어넣었더니만 95주인가 받았어요. 95주.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죠? 100주도 아니고 95주 받아가지고 얼마나 경쟁률이 셌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쌀 때 왜 이거를 3만 원대 그걸 못 사고서 여기에서 살려고 안달복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좋은 회사고 지금 자체 로봇이 대세인 시대는 맞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DX도 작년에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주봉을 보면 작년 봄에 뭐 10,000원짜리가 뭐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거래소를 이전한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던 걸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코스닥이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해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수출권인가 있었을 거예요. 뭐 계약권인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이것도 지금 부담스럽죠.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원체 좋으니까는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보면 조금 더 떨어지면 좋죠. 요때는 이제 유무상증자
어디로 인수되면서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건데 이제 급락을 했다가 여기 기술적으로 바닥 이틀 다지고서 어제 상한가 쳤던 거거든요. 종가에. 그래서 오늘도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그죠? 근데 부담스럽죠. 이게 물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거는 잘 살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막 갭상승했잖아요. 좀 상승. 거래 정지되고서 뭐 또 그 다음에도 올라가고. 이날 상한가 쳤거든요. 그러다가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야죠. 이슈 가지고서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지고서 올라갔는데 더 떨어지면 아무튼 이격이 많이 크니까는 지금. 헬릭 스미스. 이거는 이제 갭 하락을 했는데 어제 하한가 가지 않았나 싶어요. 3임상에서 실패를 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3임상에서 성공하는 걸 잘 못 봐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 엄청 비쌌던 주식이거든요. 원래 월봉을 이렇게 보면 17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요? 3,000원인데요? 아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몇 분의 1이야? 와, 이건 뭐 어떻게 이런 거는 평가를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자,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지금 전망은 좋죠. 전망은 괜찮고 그러는데 제가 2차 전지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 와가지고 이게 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이제 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삼성 SDI도 이런 모양이고요.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를 이제 보면 되겠죠. LG화학도 또 바닥권. 바닥권인데 그렇다고 그래프가 아직 썩 마음에 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프상으로 보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죠.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공급과잉이죠. 공급과잉. 아무리 그 뭐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이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좀 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에 지금 몰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가도 지금 지지부진한 편이고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처럼 바닥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이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형국이고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여요. 현대중공업인데 올해 조선 좋게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수주를 뭐 최고고 그러는데 조선주도 좋고 다 좋지. 다 좋은데 이게 주식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뭐 성장주, 가치주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미국의 나스닥을 이렇게 S&P 500이나 나스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잘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지지난해부터 금리 급등기였잖아요. 그러면 금리 급등기에는 성장주가 원래는 안 되고 전통적인 가치주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를 논하는 시대는 벌써 구시대적인 그 사고라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는 지난해에도 역시 미국 주식을 리딩을 하고 그랬던 데는 S&P 7이라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이 애플, 뭐 구글, 또 아마존,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요? 그걸 S&P 7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개 종목이라. 근데 깜짝 놀라. 역시 작가네. 그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게 팍 튀어나오네. 야. 기통창에 또 회장님이 제 컨디션 안 좋은 걸 눈치채서 좀 놀랬습니다. 근데, 야. 한 달에 한 번 뵈니까 이제 역시. 제 컨디션도 옆에서 눈치채시는구나. 아니, 역시. 오늘 몸살이라서. 대단하게 순발력이 대단하죠. 그게 7개 종목이 결국에 지난주 그 미국 주가를 견인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기나 금리 인상기나 이런 특정한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조선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굴뚝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중후장대한 이런 쪽인데 이쪽 산업이 좋은 것도 일견 있지만은 결국에 주식 시장을 리딩을 하는 쪽에는 신기술 관련 결국에 IT 관련, 빅테크 관련 이런 쪽이 세상을 리딩하지 않나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쪽에서 역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조정을 받을 때도 그쪽에서 조정을 받고 장을 이끄는 것도 그쪽에서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주도주 쪽은
IT 쪽이나 빅테크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죠? 현대미포조선. 제가 항상 제일 좋게 보는 게 이게 현대미포조선인데 아까 보니까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네요, 그죠? 대우조선해양이면 하나오션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게 대표적인 이제 회사들인데. 네. 이것도 역시 지지부진해요, 그죠? 네. 올해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주식하고 이게 또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꼭 일치하진 않죠. 일치하진 않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선호도 역시 기관이든 뭐 이런 주식들은 다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주식을 리딩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결국에 방산 쪽, K방산 쪽이 제일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지지부진한 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건 있잖아요. 예. 이런 주식을 좀 꾸준히 모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워낙 괜찮죠.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한데 근데 문제는 또 너무 위에 있긴 하잖아요. 너무 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아서 과하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싸다고 싶으면 비중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7개 종목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테슬라, 그다음에 저희 거기에 없는 저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TQQQ 그 3배짜리 있죠. 그거를 같이 이렇게 첨가를 시켜가지고 한 메타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해가지고 거의 300% 정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 종목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면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를 계속해서 보면서 외부적인 환경도 같이 보면서 무조건 꼭 갖고 있어요. 무조건. 꼭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그래서 그걸 안 버리는 편이에요. 그 몇 개 종목을. 왜 갖고 계신가요? 그게 어떤 지표, 지금 시장,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1년 후 당분간은 그게 어떤 그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거든요. 풍향계처럼.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고서는 뭐 급반등하는 종목들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빼놓고서 지수 자체를 견인해주고 리딩하는 그런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투자의 어떤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조선이나 아까 우리가 봤던 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엽적인 거고 큰 줄기를 봐가지고서는 그쪽을 꼭 갖고 있으면서 그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고 과하게 과열기가 있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